비밀 결혼 3년. 채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는 연회장. 사람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호했다. 차 대표님, 사모님 소개 좀 해주시죠. 차진욱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을 가로질러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하지만 그는 내게서 반 걸음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더니 내 옆에 서 있던 한유라의 손을 잡았다. 제 아내 한유라입니다. 막 귀국했는데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은 1초 정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밀물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누군가 웃으며 소리쳤다. 차 대표님, 꽁꽁 숨겨두신 이유가 있었네요. 사모님이 저렇게 미인이시니 아까울 만도 하죠. 사람들은 앞다투어 다가와 잔을 건넸다. 한유라 씨, 아니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유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차진욱의 커다란 손 안에 꼭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열게 웃었다. 마치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마침내 원하던 자리를 차지해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은 몹시 가벼웠다. 마치 그가 누굴 선택했는지라고 묻는 듯했다. 나는 그들 옆에 서서 축하용 샴페인 잔을 쥐고 있었다. 불과 3분 전 차진욱은 내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사람 많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끝나고 데려다 줄게. 3년 전 우리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수야, 당분간만 비밀로 하자. 회사도 지금 한창 성장기이고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회사 안정되고 내 입지 굳어지면 그때 세상에서 제일 성대한 결혼식 올려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의 투자가 무산되었을 때 곁을 지켰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으며 채권자들을 대신 막아냈고 병원의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 서명했다. 친척들 앞에서도 차씨 집안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3년을 차진욱의 아내로 살았다. 그런데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이 순간, 나는 그가 내 자리를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한유라에게 넘겼다. 사모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막 귀국해서 아직 채성그룹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요. 앞으로 저와 진욱 씨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세요. 그녀가 저와 진욱 씨라고 말했을 때 차진욱은 정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헛웃음이 났다. 내 옆에 있던 오수혁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차진욱의 최측근이자 내 진짜 신분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말리려 한 발짝 다가왔지만 나는 이미 샴페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뒤였다.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나는 사회자 곁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았다. 사회자는 당황해 얼어붙었다. 윤 고문님? 연회장 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차진욱이 미간을 찌푸리며 낮게 경고했다. 윤지수, 소란 피우지 마.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무대 아래 빼곡히 모인 귀빈들, 협력사 관계자, 취재진의 카메라, 그리고 생중계 중인 채성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향했다. 축하드립니다, 차 대표님. 차진욱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아마도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물러설 거라 착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성대한 성공 기념 파티를 중혼사기 현장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깊이 축하드립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차진욱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윤지수. 나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 약지에 끼워진 평범한 반지 하나가 조명 아래서 날카롭게 빛났다. 차진욱이 사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혼인신고 날 그가 갑자기 회의가 생겨
혼자 금은방에 가서 맞춘 밋밋한 커플링이었다. 내 것은 내내 내 손에 있었지만 남성용 반지는 강남 신혼집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끼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반지를 빼 샴페인 타워 옆에 올려두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타고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방금 차 대표님이 손을 잡고 소개한 한유라 씨는 구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적인 차진욱의 아내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나는 클러치에서 고이 접어둔 서류 사본을 꺼냈다. 혼인 관계 증명서였다. 원래는 오늘 파티가 끝난 뒤 회사가 안정되었으니 이제 약속대로 공개할 거냐고 그에게 묻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다.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서류를 펼쳐 카메라 정면을 향해 보였다. 제 이름은 윤지수입니다. 3년 전 차진욱 대표와 법적으로 혼인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성그룹의 핵심 사업인 은하 프로젝트에 제공했던 제 개인 명의의 브랜드 신용담보 및 모든 혼인기간 내 재산 관계를 청산하겠습니다. 나는 차진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창백해져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마시지 않았던 샴페인 잔을 들어 그를 향해 살짝 들어보였다. 차 대표님, 새 장 가드신 거 축하합니다. 잔을 내려놓고 나는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등 뒤로 박수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다급한 수군거림,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차 대표님, 사실입니까? 한유라 씨, 대표님이 기혼자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윤 고문님이 말한 은하 프로젝트 권리 회수는 무슨 뜻입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차진욱이 인파를 뚫고 쫓아왔다. 그는 연회장 입구에서 내 손목을 낚아챘다. 윤지수, 너 미쳤어? 나는 내 손목을 꽉 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3년 동안 그는 내 손을 이렇게 절박하게 잡아본 적이 없었다. 늘 놓기만 했을 뿐 시어머니 생신 파티 때 그는 내 손을 놓고 주방으로 가서 일이나 도우라고 했다. 한유라가 처음 귀국했을 때 그는 내 손을 놓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내 손을 놓고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있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미친 건 당신이지. 차진욱이 목소리를 지식이며 말했다. 유라는 이제 막 귀국했어. 몸도 약하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아서 자극받으면 안 돼. 제가 번듯한 차 대표 아내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체면 세워주려고 했던 거라고. 어차피 그냥 호칭일 뿐이잖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혼인 관계 증명서도 그냥 호칭이야. 그가 말문이 막힌 사이 오수혁 비서가 다급히 뛰어왔다. 대표님! 라이브 방송을 미처 못 꺼서 아까 그 장면이 이미 녹화본으로 다 퍼졌습니다. 차진욱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수야,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가 보는 앞에서 위치 공유 앱을 삭제하고 채성가족 단톡방을 나갔다. 그리고 백여사의 VIP 요양 계좌로 매달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도 정지시켰다. 내 행동을 지켜보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내가 대답했다. 오늘 밤부터 차씨 집안일은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뺨을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차진욱이 결혼 전에 매입한 것이었다. 백 여사는 늘 내게 강조했다. 이 집은 진욱이 특유 재산이니까 넌 탐내지 마라. 우리가 널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하지만 지난 3년간 아파트 대출 잔금을 치른 건 나였고 인테리어를 총괄한 것도 나였으며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 휠체어 이동을 위해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사비로 진행한 것도 나였다. 명의만 없을 뿐 모든 지출 내역엔 내 이름이 찍혀 있었다. 거실 불을 켰다. 집은 소름 끼치도록 깔끔했다.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다. 차진욱은 집 안에 내 물건이 눈에 띄게 놓여 있는 것을 싫어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예고 없이 오셨다가 여자 물건을 보면 설명하기 곤란하잖아. 그래서 내 스킨케어 제품은 화장실 수납장 제일 안쪽에 있었고 내 실내화는 신발장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걸려 있지 않았고 혼인관계 증명서는 서재 금고 안에 갇혀 있었다. 현관에 서서 둘러보니 이 집은 그저 정교하게 꾸며진 호텔 객실 같았다. 3년을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신발을 벗고 서재로 들어갔다.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의 혼인신고 날짜였다. 마지막 숫자를 누를 때 손끝이 미세하게 멈칫했지만 이내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비밀 유지 계약서, 은하 프로젝트 초기 관리 위임장, 3년 전 채성그룹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 내가 썼던 개인신용 담보보증서, 그리고 차씨 집안을 대신해 결제했던 수많은 영수증 다발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차진욱에게서 부재중 전화 20통, 백 여사에게서 10통이 와 있었다. 한유라도 카톡 친구 추가 요청을 보냈다. 상태 메시지에는 윤지수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진욱 씨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짧게 비웃고 거절을 눌렀다. 30분 뒤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차진욱이 연회장에 술 냄새를 묻히고 들어왔다. 현관에 선 그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보고 표정을 굳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혼인기간 내 재산 정리. 보면 몰라?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화를 억누르는 동작이었다. 오늘이 채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파티였어. 투자자들, 협력사들, 언론이 다 모인 자리였다고. 네,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회사가 입을 손해가 얼만지 생각이나 해봤어. 나는 영수증 뭉치를 탁 덮었다. 당신이 한유라 손잡을 땐 내 생각 해봤어. 그는 1초간 침묵했다. 유라는 이제 막 돌아왔어. 외국에서 힘들게 지냈고 그쪽 집안도 무너진 상태야. 난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도와주는 거? 아내라고 거짓 소개를 하면서까지. 그게 그냥 거칠애라면 지난 3년 동안 내 자리는 대체 뭐였는데? 차진욱의 눈빛에 짜증과 조바심이 섞였다. 참 익숙한 표정이었다. 내가 언제쯤 우리 사이를 공개할 거냐고 물을 때마다 짓던 바로 그 표정. 지수야, 너 옛날엔 이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었잖아. 나는 식탁 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집어들었다. 그래, 예전엔 속이 넓었지. 당신 어머니가 명절마다 나한테 밥상에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고 젖만 부치게 했을 때도 참았고, 회사 자금 막혔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남겨준 내 사망보험금까지 헐어서 보태줬을 때도 안 따졌어. 아버님 위독하셔서 쓰러지셨을 때 당신은 외국에서 한유라 이혼 소송 뒤치다꺼리 하느라 오지도 못해서 내가 덜덜 떨며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을 때도 넘어갔어. 나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그의 가슴에 내리꽂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안 따졌다고 해서 그 일들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야. 차진욱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우리 아버지 일은 내가 나중에 보상했잖아. 어떻게 보상했는데? 내가 똑바로 쳐다보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님은 6시간 동안 심폐소생술과 수술을 받았다. 나는 손바닥에 식은땀을 주며 병원 복도를 밤새 지켰다. 한국에 도착한 차진욱이 내게 건넨 첫 마디는 고생했어. 유라 쪽 상황이 복잡해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 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는 피곤하다며 10시간을 내리잤다. 다음 날 깨어난 백여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보호자 사인 좀 했다고 우리 집안 은인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결혼 숨기기로 한 건 변함없다. 나는 그때조차 바보같이 인내했다. 차진욱이 식탁으로 다가와 비밀 유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오늘 밤 당신 행동 때문에. 그리고 지난 3년 때문에. 그가 계약서를 탁자에 내동댕이 쳤다. 난 동의 못해. 나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당신 동의 구하러 온 거 아니야. 합의 안 되면 소송 갈 거니까. 그는 나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응시했다. 네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미련이라는 단어가 오늘 밤 들었던 제 아내 한유라입니다 라는 말보다 더 끔찍하게 귀를 찔렀다. 그는 내가 이 결혼을 3년간의 헌신을 그가 아주 가끔 베푸는 알량한 다정함을 차마 놓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한유라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백여사의 요양병원, VIP 병동, 자동이체 취소 내역을 띄웠다. 그리고 채성그룹이나 프로젝트의 4명의 위임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권리 동결 버튼을 눌렀다. 화면을 확인한 차진욱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커졌다. 너 지금 은하 프로젝트 권리를 동결하겠다고? 그건 네 개인 명의지만 지금 채성그룹 핵심 동력이야. 네가 오늘 밤 나한테 망신을 준 것만으로 모자라?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윤지수, 회사 일로 나 협박하지 마.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협박이 아니라 내 걸 되찾는 중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한유라의 얼굴이 보였다. 차진욱의 슈트 재킷을 걸치고 있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차진욱이 무의식적으로 현관 쪽으로 몸을 틀었다. 내가 그를 불러 세웠다. 지금 그 문 열면 우린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어. 그의 걸음이 멈칫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열린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다. 안으로 들어온 한유라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와 도장들을 보고 안색이 잠시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지수 씨, 죄송해요. 오늘 밤은 다 제 잘못이에요. 진욱 씨 탓하지 마세요. 전 정말 두 분이 아직 안 끝난 줄 몰랐어요. 안 끝난 줄 몰랐다니. 끝까지 결혼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는 교묘함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기를 켰다. 한유라 씨, 나와 차진욱이 법적으로 부부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차진욱이 미간을 구겼다. 지수야, 죄인 신문하듯 굴지 마. 한유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욱 씨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두 분 사이가 이미 예전에 정리된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된 줄 알았다? 그럼 누군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알았다는 거네. 한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일부러 지수 씨 자리를 뺏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그 변명은 나중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하세요. 차진욱의 안색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윤지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의 서류들을 봉투에 챙겨 넣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정 변호사가 당신한테 연락할 거야. 이 집은 오늘 밤 내가 나가지. 현관 열쇠는 두고 갈게. 차진욱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마침내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가지마.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3년 전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지금 들으니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한유라가 갑자기 끼어들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수 씨, 이러면 진욱 씨가 망가져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한유라 씨, 오늘 밤 차진욱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나는 그녀가 걸치고 있는 남자의 재킷을 가리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채성그룹 홍보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깍듯했지만 내용은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윤 고문님, 현재 온라인 여론이 차 대표님께 몹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장문을 하나 작성해 두었는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연회장 일은 그저 가벼운 해프닝이었고 고모님과 대표님은 사실혼이나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며 한유라 씨 역시 사칭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누가 그런 걸 지시했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차 대표님과 사모님 지시입니다. 사모님? 어느 사모님 말하는 겁니까? 상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메일로 보내세요. 10분 뒤 받은 문서의 제목은 어제 연회장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채성그룹의 입장이었다. 내용인즉슨 나와 차진욱은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며 내가 프로젝트 이익 분쟁 때문에 악의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했고 한유라는 채성 미래공익재단의 책임자일 뿐 사모님이라 불린 건 농담이었다는 거였다. 나를 사랑에 미쳐 채성그룹을 협박하는 미친 여자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정 변호사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다. 윤지수 씨 서류 받습니다.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하는 순간 위자료 청구권이나 권리 주장이 전부 불리해집니다. 알아요. 저 안 합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가진 증거로 충분할까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보았다. 원본 혼인관계 증명서, 3년 전 작성한 비밀유지 계약서, 혼인기간 내 내가 지불한 내역이 담긴 은행거래 내역서, 은하 프로젝트 위임장, 어젯밤 생중계 녹화본, 그리고 한유라가 차진욱 곁에 내가 있는 줄 알았다고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정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다. 완벽합니다. 바로 판은 들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차진욱이 내가 임시로 묵고 있는 호텔로 직접 찾아왔다. 나는 그를 방으로 들이지 않고 1층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어제 입었던 슈트 차림 그대로였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다. 밤을 새운 게 분명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첫 마디를 꺼냈다. 입장문, 서명했어? 나는 커피 스푼을 내려놓았다. 나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명령하러 온 거야?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지수야, 지금은 기싸움 할 때가 아니야. 채성 주가가 벌써 요동치고 있어. 협력사들에서도 아침부터 난리라고. 네가 서명만 해주면 조만간 우리 관계 공식적으로 발표할게. 약속해.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뭘 발표하는데? 내가 당신이 3년 동안 숨겨둔 전처라는 사실? 그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나 이혼 안 한다고 했어. 그럼 소송 가면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차진욱, 어젯밤 당신은 이렇게 되지 않을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어. 나는 휴대폰을 열어 어제 연회장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그는 한유라의 손을 잡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제 아내 한유라입니다. 나는 그가 한유라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던 그 1초에서 영상을 멈췄다. 이것 봐. 소개가 너무 자연스럽잖아. 임시로 체면 세워준 게 아니라 수백 번은 연습한 사람처럼. 차진욱은 머그잔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유라는 그 타이틀이 필요했어. 아버지가 남긴 재단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밖에서 유라가 무너진 걸 비웃으려고 기다리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패배자 모습으로 돌아올 순 없었다고. 그래서 난 패배자가 돼도 괜찮다? 그가 당황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3년 내내 숨겨진 아내로 살다가 남편이 수백 명 앞에서 다른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하는 꼴을 직관하는 패배자는 돼도 된다는 거잖아. 그가 대답을 찾지 못할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오수혁 비서였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윤 고문님, 혹시 대표님 그쪽에 계십니까? 이사회에서 오후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유라 씨가 방금 회사로 와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단, 윤 고문님이 2번 다시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차진욱의 표정이 돌변했다. 오수혁, 너 누가 지수한테 전화하래. 수화기 너머의 오 비서가 차분히 대답했다. 대표님,
윤 고문님은 이 사실을 아실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통화를 끊었다. 차진욱이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회사 들어가 볼게. 입장문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정 변호사가 작성해준 내용 증명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은하 프로젝트 권리 위임 철회 통지서야. 프로젝트 초기 브랜드 구조와 보안 인증, 해외 채널 구축 모두 우리 아버지가 남긴 신용 보증과 내 개인 자격을 쓴 거 알지? 당신이 어젯밤 허위 혼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계약서상의 리스크 발생 조항을 위반했어. 차진욱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너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는 서류에서 손을 뗐다. 어젯밤 당신 행동이 내가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걸 알려준 거지. 오후 채성그룹 대회의실. 나는 회의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다. 홍보팀, 법무팀, 주주 대표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한유라는 차진욱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의 그녀는 연약하면서도 우아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녀가 살포시 일어났다. 지수 씨, 오셨어요? 마치 자기가 이 회사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다. 시어머니 백여사도 와 있었다. 상석 바로 옆에 앉은 그녀는 나를 보며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였다. 윤지수, 네가 아직 덜 창피당했구나. 진욱이가 물러설 기회를 줬으면 덥석 물어야지. 친정애비 죽고 뒷배 하나 남지 않은 여자가 우리 차씨 집안 며느리 된 것만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비밀로 한 건 널 보호하려고 한 거지 널 무시해서가 아니야. 나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다. 보호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드는 게 차씨 집안식 보호입니까? 백 여사가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유라는 진욱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애야. 걔가 외국 안 나갔으면 내깎게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나 있었을 줄 알아? 회의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 아주 잘 녹음했습니다. 백 여사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차진욱이 미간을 구기며 나섰다. 윤지수, 너 언제부터 이렇게 표독스럽게 변했어? 당신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법무팀을 향해 정 변호사가 준비한 통지서를 나눠주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헛소리로 가득한 가짜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혼 및 혼인 기간 내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채성그룹이 제 개인 명의의 위임 권한을 계속 사용하려면 어젯밤 제 신분을 훼손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정정 발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수 씨, 진욱 씨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한유라 씨, 내 남편 옆자리에 당당히 꿰차고 앉아서 나더러 잔인하다고 합니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차진욱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만합시다. 나는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한 명씩 눈에 담았다. 지난 3년간 당신들은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걸 원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숨지 않겠다고 하니 다들 내가 골칫덩이가 된 모양이네요. 나는 가방을 챙겨 몸을 돌렸다. 회의실 문을 열 때 오수혁 비서가 낮게 속삭였다. 윤 고문님, 방금 회의 내용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멈칫하자 그가 덧붙였다. 회사 시스템상 자동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 보존됩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고 짧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등 뒤로 차진욱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다. 윤지수, 돌아와.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백 여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밤 당장 평창동 본가로 와서 결판 내. 네가 안 오면 내가 직접 네 엄마 산소라도 파헤치러 갈 테니까.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들은 드디어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 평창동 본가의 식탁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한유라는 이미 백 여사 옆에 앉아 있었다. 백 여사가 유라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친딸처럼 웃고 있었다. 유라야, 많이 먹어. 어릴 때 이거 제일 좋아했잖아. 맞은편에 앉은 차진욱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를 본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백 여사가 차갑게 제지했다. 앉아 있어.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가사도우미는 내 실내화를 내어주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지난 3년간 나는 이 집에 올 때마다 며느리가 아니라 임시 파출부 취급을 받았다. 주방엔 내 앞치마가 있었지만 식탁엔 내 자리가 없었다. 백 여사가 나를 흘낏 보았다. 왔으면 구석에 가서 앉아라. 식탁 맨 끝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앉지 않았다. 대신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내려놓았다. 결판 내자고 하셨죠? 멀리 앉으면 제 말이 안 들리실까 봐요. 백 여사의 안색이 험악해졌다. 한유라가 조용히 나섰다. 어머님, 화 푸세요. 지수 씨가 아직 화가 덜 풀려서 저러는 걸 거예요. 한유라 씨, 남의 집 식탁에 참 자연스럽게 앉아 있네요. 내 말에 유라의 낯빛이 변하자 백 여사가 감쌌다. 유라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밥 먹던 애다. 너같이 3년 내내 집안 법도도 못 배운 천것과는 달라. 그럼 오늘 그 법도 제대로 계산해보죠. 나는 봉투에서 첫 번째 영수증을 꺼냈다. 아버님 첫 뇌졸중 쓰러지셨을 때 비급여 수술비와 VIP 중환자실 선납금 2천만 원 제가 냈습니다. 두 번째, 강남 재활센터 1년 VIP 비용 1억 3,600만 원 제가 이체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님 밤에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본가 보안 시스템 최신형으로 교체한 거 제가 사비로 불렀습니다. 네 번째, 3년 전 차진욱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계열사를 꾸렸을 때 자금이 막혀 부도 위기였던 거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과 유산 전부인 3억 원을 헐어서 미수금 막아줬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3년간 이 저택 유지비와 어머님 품위 유지비로 들어간 제 개인 카드 결제액만 4억이 넘습니다. 백 여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돈놀이 하겠다는 거냐? 넌 차씨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어따 대고 청구서질이야. 돈놀이요? 지금껏 묵묵히 상석에 앉아있던 차 회장이 입을 열려고 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했지만 그는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수술 동의서 사본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님, 3년 전 아버님 위독하셨을 때 차진욱은 외국에서 한유라 씨 집안일 처리하느라 안 왔고 어머님은 놀라서 기절하셨죠. 의사가 누가 책임지고 서명할 거냐고 했을 때 제가 덜덜 떨며 사인했습니다. 차 회장의 탁한 눈동자가 흔들렸고 주름진 손가락이 떨렸다. 백 여사가 악을 썼다. 그만해. 그건 다 지나간 일 아니냐. 어머님한테나 지나간 일이겠죠. 저한텐 아닙니다. 나는 차진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 당신한테 전화 17통 했어. 근데 당신은 딱 한 줄 보냈지. 유라 쪽도 힘들어.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라고. 차진욱의 얼굴이 구겨졌고 한유라는 시선을 피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차씨 집안의 은혜를 입었다느니 하는 헛소리는 집어치우세요. 빚을 진 건 당신들이고 난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다 받아낼 테니까. 백 여사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삿대질을 했다. 이 악독한 년, 진욱이가 널 거둔 건 네가 분수를 알고 순종적이라서였다. 근데 지금 내 꼴이 시장 바닥 미친년이랑 다를 게 뭐야? 아, 분수를 아는 순종적인 며느리. 당신들 발밑에 짓밟려도 찍소리 못하는 호구 말인가요? 차진욱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백 여사가 젓가락을 상에 내리쳤다.
닥쳐. 네가 오냐오냐 하니까 전현이 이혼으로 널 협박하는 거 아니냐. 네가 마음 약한 걸 알고 저러는 거라고. 차진욱이 마음이 약하다고? 그는 그냥 솜씨 좋은 도살자였을 뿐이다. 한유라에겐 열정적이고 어머니에겐 순종적이면서 나에게만은 영원히 모든 걸 나중으로 미루는 잔인한 인간. 그때 한유라가 갑자기 일어섰다. 지수 씨, 저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화가 나시면 차라리 저한테 푸세요. 그러더니 그녀는 내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반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오자마자 발을 헛디딘 척하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고 크리스탈 와인잔을 쳐서 바닥에 깨뜨린 뒤 그 위로 쓰러졌다. 아, 한유라의 비명과 함께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넘어진 그녀의 손목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유라야, 백 여사가 비명을 질렀고 차진욱은 반사적으로 튕겨나가 한유라를 품에 안아 올렸다. 한유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진욱 씨, 지수 씨 탓하지 마요. 제가 중심을 잃은 거니까 변명으로 포장된 가장 악독한 저격이었다. 분노한 백여사가 나에게 달려들어 냅다 어깨를 밀쳤다. 네가 미친년이 아니라고? 감히 우리 집에서 손을 대? 나는 무방비 상태로 밀려나 뒤로 넘어졌고 하필 내 손바닥이 깨진 크리스탈 파편 위를 정통으로 짚었다. 유리 조각이 살갗을 뚫고 깊숙이 밝히며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다. 피가 카펫 위로 후둑후둑 떨어졌다. 차진욱은 한유라를 안고 나가려다 뒤를 돌아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내 손을 본 그의 눈에 찰나의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정말 찰나였다. 유라부터 병원에 데려갈게. 문이 쾅 닫혔다. 나의 피가 차씨 집안의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을 적시는 동안 도우미는 겁에 질려 쳐다만 볼 뿐 구급상자조차 가져오지 않았다. 백 여사는 여전히 저주를 퍼부었다. 유라 잘못되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는 내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다. 휴대폰을 꺼내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평창동 본가에 CCTV 있습니까? 거실 내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식당 구석의 빨간 불빛을 쳐다보았다. 백 여사가 도우미들이 게으름 피우는지 감시하려고 달아둔 카메라였다.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즉각 대답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바로 증거 보전 신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차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수, 야, 돌아보니 그는 처음으로 죄책감이 섞인 눈으로 내 손을 보고 있었다. 병원 가라.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피 묻은 손으로 대충 쓸어 담았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병원에 가도 제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해 줄 사람 없잖아요. 결국 병원 응급실에는 오수혁 비서가 차를 몰고 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달싹이다 마침내 말했다. 윤 고문님, 죄송합니다. 나는 지혈용 거즈를 꽉 쥐며 대답했다. 오 비서님이 사과할 일 아니에요. 수혁 비서는 핸들을 쥔 채 시선을 떨구었다. 대표님이 원래 저런 분은 아니셨는데. 아니요, 늘 저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줬던 것뿐이지. 응급실은 북새통이었다. 내 상처는 꽤 깊어 파편을 다 제거하고 꿰매야 했다. 간호사가 대기 의자에 나를 앉혔다. 그때 저만치서 차진욱이 한유라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한유라의 손목엔 얕게 긁힌 상처 위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뒤따라 들어온 백여사는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쳤다. 의사 선생님, 빨리 우리 며느리. 아니, 얘 좀 봐주세요. 피가 나요. 차진욱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피로 붉게 젖은 내 손을 본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당황한 것 같았다. 하지만 품에 안긴 한유라가
아, 하고 작은 신음을 내자 그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유라야, 조금만 참아. 그리고 그는 나를 지나쳐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다. 파편을 빼내는 처치는 끔찍하게 아팠다. 차가운 핀셋이 생사를 파고들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신음 하나 내지 않았다. 담당 의사가 내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보호자는요? 나는 핏기 없는 입술로 쓰게 웃었다. 바빠요. 의사가 내 차트를 유심히 보더니 아하 하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3년 전에 차 회장님 뇌졸중으로 실려 오셨을 때 혼자 보호자 서명하고 밤새 복도 지키셨던 분 아닙니까? 나는 흠칫 놀랐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목이 메어 대답을 못하자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온 시어머니라는 분이 환자분을 파출부 취급하길래 이상했거든요. 세상 어느 파출부가 자기 책임으로 위급 환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까? 의사는 능숙하게 상처를 꿰매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사흘에 한 번 소독 오시고요. 손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젠 남 뒷바라지 그만하시고 본인 몸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치실을 나서는데 한유라가 차진욱의 품에 기대어 훌쩍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상처는 피부껍만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백 여사는 팔이 잘려나가기라도 한양 의사를 붙잡고 흉터남으면 어떡하냐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를 발견한 한유라가 더욱 서럽게 눈물을 떨구었다. 지수 씨, 정말 죄송해요. 일부러 지수 씨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주변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다. 백 여사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독한 년, 유라가 처벌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야? 제 상처 치료하러 온 겁니다. 백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누가 알아? 네가 자해해놓고 우리 유라한테 덮어 씌우는 건지. 마침 진료실에서 나오던 의사가 그 소리를 듣고 안색을 굳혔다. 환자분 손바닥 상처는 유리 파편이 수직으로 깊숙이 밝힌 겁니다. 누군가 위에서 체중을 실어 강하게 밀치지 않고서야 스스로 만들기 불가능한 각도입니다. 백 여사가 말문이 막힌 사이 의사는 차진욱을 향해 싸늘하게 덧붙였다. 차 대표님, 3년 전 아버님 살려낸 분은 이 보호자분입니다. 오늘은 어찌 된 게 진짜 보호자는 내팽개치고 오셨습니까? 병원은 환자 목숨 살리는 곳이지 집안 내력 따져가며 권력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이다 같은 의사의 일침에 백 여사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주변엔 정적이 흘렀다. 한유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나는 의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진욱이 황급히 따라 나왔다. 지수야. 내가 멈춰서자 그는 내 하얀 붕대를 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방금 전엔 네가 이렇게 크게 다친 줄 몰랐어. 알 필요 없어. 내가 오비서 시켜서 데려다 줄게. 차진욱.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우린 이제 완벽하게 남이야.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또 그놈의 예전 타령. 나는 헛웃음이 났다. 내가 아파도 아프다 말 안 하고 억울해도 혼자 삭히니까 내가 고통을 모르는 줄 알았겠지. 내가 처음으로 고통을 소리내어 말하자 그들은 내가 변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의사가 했던 말을 녹음기 앱에 폭행상해 증거, 의사 소견이라고 저장했다. 내 행동을 본 차진욱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너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남기는 거야? 부부 사이에 기어이 이 지경까지 가야겠어? 당신이 수백 명 앞에서 한유라를 차 대표 아내라고 소개한 그 순간부터 우린 이미 이 지경이었어. 그때 한유라가 뒤에서 쫓아나왔다. 눈가가 시뻘개진 그녀는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씨, 저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욱 씨는 저를 동정해서 도와준 것 뿐이에요. 저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의 3년 인연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보았다. 한유라 씨,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우리 관계를 망친 건 당신이 아니야. 그녀가 멈칫했고 차진욱의 눈빛에 찰나의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마침표를 찍었다.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신 손을 맞잡기로 선택한 차진욱 본인이지. 차진욱은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응급실 앞. 밤바람은 찼지만 나는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정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다. 윤지수 씨, 3년 전 두 분이 작성한 비밀유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조항이 하나 있더군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갑 차진욱은 혼인유지 기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제3자를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로 대외에 인정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을윤지수의 명예, 재산권 또는 위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일방적으로 모든 권리 위임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서는 3년 전 차진욱이 직접 변호사를 대동해 작성해 온 것이었다. 그때 그는 비밀 결혼이 널 힘들게 하는 거 알아. 그래서 널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내 옆자리는 영원히 내 거니까 믿어줘. 라고 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감동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계약서가 나를 보호한 게 아니었다. 3년 전 바보 같았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퇴로였다. 게다가 은하 프로젝트 초기 해외 인증 절차는 윤지수 씨 아버님이 남기신 신탁 보증과 지수 씨 개인 신용으로 구축된 겁니다. 채성그룹이 그걸 회사 자산으로 포장했지만 원천 권리는 지수 씨에게 있습니다. 즉, 권리 회수 및 동결은 합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측에서 저를 배임으로 걸고 넘어지겠지만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슬며시 패드 하나를 밀어주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제 백 여사 휴대폰에서 복구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말입니다. 어젯밤 본가에서 백 여사가 나를 밀쳤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켜졌고 나는 그 화면을 내 휴대폰으로 빠르게 촬영해 두었었다. 화면 속 대화창은 축하 파티 3일 전의 것이었다. 백 여사, 진우가, 유라, 이번에 귀국하면 확실하게 자리 잡아줘야 한다. 네, 그 비밀 안에는 어차피 호구니까 좀 참으라고 해. 차진욱, 지수가 상처받을 겁니다. 백 여사, 상처받으면 어쩔 건데? 3년이나 군말 없이 살았는데 한 번 더 참는다고 죽어? 게다가 유라가 전 남편한테서 받아낼 위자료랑 해외 신탁 자금이 얼만데 그 돈이면 우리 채성 계열사 하나를 거뜬히 살릴 수 있어. 유라 재단 살리려면 채성그룹 안주인 타이틀이 꼭 필요해. 한유라, 어머님, 진욱 씨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지수 씨가 싫어하면 저 그냥 파티 안 갈게요. 백 여사,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 밤 이후로 밖에선 널 진짜 며느리로 알게 될 거다. 차진욱,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한유라, 진욱 씨, 나 더 이상 버려지고 싶지 않아요. 차진욱, 내가 너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야. 마지막 문장. 내가 너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야. 차진욱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둔갑시키는 게 진짜 아내에게 얼마나 끔찍한 모욕인지 모른 게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비참해지지 않을 권리를 내가 아닌 한유라에게 주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서류를 챙기는데 정 변호사가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다. 채성그룹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초대장입니다. 오늘 아침 퀵으로 왔습니다. 차진욱 대표가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여 공익재단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군요. 나는 초대장에 인쇄된 한유라의 단아한 사진을 보았다. 백 여사의 짓이 분명했다. 어떻게든 한유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수작, 가실 겁니까? 정 변호사가 물었다. 물론이죠.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본 혼인관계 증명서가 든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오류를 바로잡으러 가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니 1층에 오수혁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밑이 퀭한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윤 고문님, 대표님이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사로는 안 갑니다. 회사가 아니라 두 분 신혼집에 계십니다. 이혼 말고 다른 조건은 다 들어주겠다고 꼭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가서 전해요. 난 이혼 말고는 할 얘기 없다고. 오 비서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어제 평창동 본가거실 CCTV 녹화본입니다. 백 여사님이 아침에 보안업체 불러서 서버를 날렸는데 제가 예전에 대표님 지시로 클라우드 연동을 해놔서 백업본을 빼돌렸습니다. 나는 놀라서 글을 보았다. 오 비서님, 이거 저한테 주면 해고당할 텐데요? 오 비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표님이 선을 크게 넘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 누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들 남자가 밖에서 한눈 파는 거 눈 감아주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누나 혼자 우울증 앓다가 결국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했거든요. 그는 내 붕대 감긴 손을 보며 덧붙였다. 힘내십시오. 그날 밤 차진욱이 내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로 찾아왔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채성 창립 기념행사. 오지마. 그의 첫마디였다. 왜? 내가 두려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채성그룹 대회 이미지쇼야. 너 이미 한 번 난장판 만들었잖아. 두 번이나 망칠 셈이야? 그래서 언제 바로잡을 건데? 그는 침묵했다. 내가 대신 대답했다. 한유라 재단 자리 잡고 채성 투자 유치 끝나고 당신 어머니 만족하실 때까지? 그리고 난 영원히 그림자로 참으면서 지수야. 그가 괴로운 듯 소리쳤다. 내가 널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순서가. 순서? 당신한테 난 항상 최하위 순위였지.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려 하자 그가 다급히 내 어깨를 잡았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유란에 치고 우리 관계 공개하면 이혼 안 할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엔 뒤늦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옛날 같았으면 이 말 한마디에 감격해서 울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웠다. 차진욱, 차 대표의 아내라는 자리가 당신 기분 내킬 때 던져주는 적선 쪼가리 같아.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닫힘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층수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차진욱 곁을 떠나는 건 내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창립 기념행사 당일 나는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검은색 실크롱 드레스 하나만 입었다. 유일한 액세서리는 가방 안에 챙긴 3만 원짜리 싸구려 은반지뿐이었다. 행사장 로비에는 커다란 포토월이 세워져 있었다. 차진욱과 한유라가 나란히 선 사진 밑에 채성공익재단 공동 발기인 한유라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대표이사 부인 한유라 여사 축사 예정이라 적혀 있었다.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당황했다. 윤 고문님, 초대장 있으십니까? 나는 백 여사가 친히 보낸 초대장을 내밀고 여유롭게 입장했다. 장례는 지난 파티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번 라이브 영상 사건 때문에 동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흥미진진하게 관전하는 사람 등 다양했다. 차진욱이 나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기어이 왔네. 지수야,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자. 행사 끝나고 제대로 얘기해. 맨날 행사 끝나고. 그 나중이란 말. 이젠 유통기한 지났어. 그가 더 말하려 할 때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그럼 오늘의 특별 게스트 백 여사님과 채성그룹의 안주인이신 한유라 사모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유라가 백 여사의 팔짱을 끼고 무대에 올랐다. 백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흡족하게 웃었다. 우리 유라는 차씨 집안에서 친딸처럼 보고 자란 애입니다. 심성도 곱고 진욱이 곁을 참 오래도 지켜주었지요.
최근 외부에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돌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우리 식구를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에 한유라의 사진이 띄워졌다. 무대 아래 차진욱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지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말리지 않았다. 한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욱 씨도요? 사실 저는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뺏으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남녀의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만약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정확히 구석에 앉은 나를 향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화살처럼 나에게 꽂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옆에 앉아있던 정 변호사도 일어났다. 차진욱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윤지수, 안 돼. 정 변호사가 나서서 그를 가로막았다. 차 대표님, 법적 대리인으로서 경고합니다. 제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중앙 통로를 지나 무대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사회자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고 나는 스탠드 마이크를 낚아챘다. 지난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 참 화질 좋던데 오늘도 켜져 있겠죠? 뒤쪽 스태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여러분, 채성그룹에서 오늘 정식으로 식구 소개를 한다고 하니 저도 제 진짜 신분을 정식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번쩍하더니 정 변호사가 미리 매수해둔 기술팀 직원이 내가 넘긴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첫 번째 슬라이드, 차진욱과 나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내역. 두 번째 슬라이드, 3년 전 작성된 차진욱 친필 서명이 밝힌 비밀 결혼 유지 및 권리 보호 계약서. 세 번째 슬라이드, 채성그룹이나 프로젝트의 해외망 구축 개인 위임장 윤지수 명의. 네 번째 슬라이드, 평창동 본가에서 백 여사가 나를 밀쳐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CCTV 캡처본과 며칠 전 유라를 진짜 안주인으로 만들라는 백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연회장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한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백 여사는 스크린을 삿대질하며 발악했다. 저거 당장 꺼. 당장 끄라고. 나는 마이크를 똑바로 쥐고 백 여사를 쳐다보았다. 백 여사님, 아까 차씨 집안 식구는 외부인이 어쩌지 못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법적 부부 관계는 차씨 가문 족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미쳤다. 그럼 찐아내는 윤고문이고 저 한유라는 뭐야? 차 대표, 진짜 쓰레기네. 채성그룹 주가 폭락하겠는데? 한유라가 덜덜 떨며 소리쳤다. 지수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팩트를 팩트라고 말하는 게 모욕입니까? 남의 남편 옆자리 꿰차고 사모님 소리 들은 건 뭐고? 백 여사가 앙칼지게 끼어들었다. 유라는 사칭한 적 없어. 진욱이가 말실수했던 것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스피커에 대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진욱 씨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두 분 사이가 이미 예전에 정리된 줄 알았어요. 한유라 본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알고 있었네요. 남의 가정 파탄내는 중이라는 거. 차진욱은 눈을 질끈 감았다. 오늘 밤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나의 공개 처형식임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나는 가방에서 싸구려 은반지를 꺼냈다. 3년 동안 나 혼자만 끼고 다녔던 그 반지. 나는 그 반지를 무대 위 프롬프터 모니터 위에 툭 올려놓았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 윤지수는 오늘부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리스크를 감춘 채 제 위임 권한을 무단 사용한 채성그룹에 대해 모든 권리를 즉시 철회합니다. 또한 한유라 씨가 단 한 번이라도 더 제 이름을 사칭하여 대외 활동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차진욱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지수야, 넌 기어이 날 망가뜨려야 속이 후련하겠어? 그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차진욱, 당신은 아직도 내가 당신을 망쳤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대를 내려왔다. 등 뒤로는 백 여사의 비명, 한유라의 울음소리,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뒤엉켰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어린 시선 한가운데 우두커니 남겨진 차진욱. 그는 3년 동안 조강지처를 숨긴 비겁자이자 기어코 아내를 칼을 든 전사로 만들어버린 패배자로서 똑똑히 기억될 것이다. 행사 이후 채성그룹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재벌 3세의 중원 사기, 은하 프로젝트, 좌초 위기, 가짜 사모님 한유라 등의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했다. 홍보팀은 밤낮으로 해명문을 올렸지만 정 변호사가 증거 타임라인을 시간 단위로 잘라 배포해버리자 거짓말이 들통나 오히려 역풍만 맞았다. 결정적으로 은하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사들이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권리 위임 리스크를 이유로 계약 보류를 통보해왔다. 차진욱은 나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모두 차단했다. 그러던 중 오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윤 고문님. 한유라 씨가 대표님 아이디를 도용해 회사 보안 서버에 접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팀입니다. 나는 곧장 택시를 타고 채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법무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차진욱이 쥐어준 임원용 프리패스 출입증을 목에 건 한유라가 채성그룹 법무팀 대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해외 위임장 전자결제 당장 진욱 씨 마스터 계정으로 전결 처리하라고요. 진욱 씨가 알면 저한테 화낼 거예요. 법무대리가 진땀을 뺐다. 사모님, 아니 한유라 씨. 이건 윤 고문님의 개인 디지털 서명, 공인인증이 필요한 거니라 강제로 결제선을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나한테 넘기라고요. 누군지 알면 뭐 어쩔 건데. 내가 차갑게 말하며 다가가자 한유라가 흠칫 놀라 서류 다발을 등 뒤로 숨겼다. 지수 씨가 여길 어떻게, 그거 일이네. 나는 그녀를 밀치고 법무팀 직원의 마우스를 빼서 쥐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은하 프로젝트 권리 양도안이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내 명의로 불법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OTP가 든 USB를 들이밀며 보안망을 우회하려던 참이었다. 내가 내 디지털 서명을 도용하라고 허락한 적 있던가? 한유라의 눈빛이 요동쳤다. 그건 그냥 예전 서류 보고 흉내낸 거예요. 진욱 씨가 요즘 프로젝트 권리 때문에 이사회한테 엄청 시달리거든요. 지수 씨가 꽉 쥐고 안 놔주니까 제가 진욱 씨 도우려고 나는 바로 휴대폰을 들어 그 가짜 서류를 찍었다. 사전자기 로기장 및 업무방해, 형사처벌 대상인 거 알지? 그녀가 새파랗게 질려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 때 수혁 비서가 나타나 그녀를 막아섰다. 한유라 씨, 진정하십시오. 오수혁, 너 도대체 누구 비서야? 수혁 비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 채성그룹 소속 직원입니다. 한유라 씨 개인 비서가 아니라요.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한유라가 주저앉아 오열했다. 왜 다들 나만 괴롭혀? 윤지수, 넌 이미 다 이겼잖아. 왜 날 벼랑 끝까지 몰아넣어. 벼랑 끝으로 몬 게 아니야. 남의 걸 도둑질했으면 손모가지를 잘라야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유라는 벌벌 떨고 있었고 뒤늦게 달려온 백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치켜들었다. 윤지수, 네가 기어이 유라를 감옥에 보내려고 환장했구나. 얜 그냥 순진한 여자일 뿐인데. 어머님, 저도 여자입니다. 내 서늘한 대답에 백 여사가 멈칫했다. 나는 경찰에게 위조 서류를 넘겼다.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옆에 서 있던 차진욱이 잠긴 목소리로 애원했다. 지수야, 제발 고소는 취하해줘.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 이유가 뭔데? 유라가 전과자가 되면
쟤네 아버지 공익재단도 끝장나. 채성 이미지도 더는 타격받으면 안 되고 결국 끝까지 한유라랑 회사 걱정뿐이네. 차진욱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싹였다. 내가 그를 지나쳐 문서고를 나가려 하자 그가 뒤에서 다급히 물었다. 그럼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당신은 예전에 이미 당신 인생의 선택지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렸잖아. 그날 밤엔 폭우가 쏟아졌다. 호텔로 돌아오니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윤 고문님, 누가 맡기고 가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강남 신혼집의 열쇠, 서랍에 처박혀 있던 남성용은 반지, 그리고 차진욱의 필체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지수야, 집에 와서 대화하자. 집. 내 실내화조차 신발장 구석에 숨겨야 했던 그 차가운 공간을 그는 참 쉽게도 집이라 불렀다. 나는 상자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다 호텔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색 코트가 비에 흠뻑 젖은 차진욱이었다. 머리칼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한 발 다가왔다. 여기서 3시간 기다렸어. 기다리지 말지 그랬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옛날엔 항상 네가 날 기다렸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랬다. 항상 나만 기다렸다. 회의가 끝나길, 카톡 답장이 오길, 언제쯤 우리 관계를 밝혀줄지, 언제쯤 약속을 지킬지. 가장 오래 기다렸던 건 한유라가 귀국했던 그날 밤이었다. 그는 해외 VIP 클라이언트 접대가 있다며 오지 않았고, 나는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를 기다렸다. 다음 날, 나는 한유라의 SNS에서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먼저 찾아주는 너라는 글귀와 함께 차진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았다. 나는 비참한 대답을 듣게 될까 두려워 따져 묻지도 못했었다. 이제야 그는 기다림의 참담함을 아주 조금 깨달은 모양이었다. 차진욱이 빗물에 젖은 손으로 내게 반지를 내밀었다. 반지 서랍에서 찾았어. 이제 나도 낄게. 나는 받지 않았다. 당신이 평생 한 번도 낀 적 없는 거 이제 와서 낄 필요 없어. 반지를 든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축하 파티날 유라 손잡은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개한 거,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3년 전 사진 하나를 띄웠다. 강남구청 앞, 나 혼자 혼인관계 증명서를 들고 활짝 웃고 찍은 셀카였다. 배경 저 멀리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며 걸어가는 차진욱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혼인신고 당일 그는 1시간이나 지각했다. 그리고 도장만 찍고 나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를 구청 앞에 버려두고 혼자 가버렸다. 나는 그날 빨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증명서를 품에 안고 바보처럼 웃었었다. 내가 그 사진을 내밀자 차진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첫날부터 당신은 나를 언제든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했어. 그게 당신 본심이야. 지수야, 난 네가 날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것뿐이야. 다 보상할게. 결혼 공개도 하고 유라회사에서 쫓아낼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이혼만은. 차진욱.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당신이 주겠다는 그 대단한 것들. 내가 3년 내내 구걸할 땐 안 주다가 내가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야 쓰레기통 뒤져서 꺼내오는 거잖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 딱 하나 이혼만 원해. 내가 뒤돌아 로비로 들어가려 하자 그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진작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지? 한 달 전의 나라면 이 질문에 상처받아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사랑했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느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짓은 이제 안 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빗속에 멍하니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걸 마침내 깨달은 얼굴이었다. 다음 날 나는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연희동의 한 단기 임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강남 신혼집의 열쇠, 내 여자용 은반지, 그리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퀵으로 본가에 보냈다. 메모는 딱 한 줄이었다. 차진욱 씨, 서명하세요. 오후에 정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동시에 뉴스에서는 한유라가 채성그룹 로비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헬쑥한 얼굴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유라는 카메라 앞에서 오열했다. 제 처신이 미숙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의 가정을 파탄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윤지수 씨가 저를 위조범으로 몰아 벼랑 끝으로 밀고 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다.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당연하죠. 로비에 나타나자마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윤 고문님, 한유라 씨가 제기한 마녀 사냥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열하는 한유라 앞으로 다가갔다. 한유라 씨,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한유라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정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사본을 들이밀었다. 당신의 진짜 잘못은 차진욱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채성 사모님 행세를 즐겼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조해 회사 권한을 빼돌리려 한 겁니다. 그 명백한 범죄 행위를 가려난 피해자 코스프레로 포장하려 한 겁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술렁였다. 나는 한유라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다.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죠. 하지만 다른 여자의 인생과 피눈물을 밟고 올라가려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순리 아닙니까? 한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때 차진욱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며칠 사이 훌쩍 야윈 그는 내게 달려오려 했지만 한유라가 그를 부여잡았다. 진욱 씨, 제발 나 좀 도와줘요. 하지만 차진욱은 한유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나만 바라보았다. 지수야, 정말 나한테 기회 한번 안 줄 생각이야? 카메라가 우리를 촘촘히 에워쌌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수백 번의 기회를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줘버린 거지.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 어제 한유라의 생쇼 덕분에 법원 앞에는 연예인 스캔들 못지않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차진욱은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나타났다. 뒤늦게 달려온 백 여사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다더니 꼬리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윤지수, 차씨 집안 망신을 얼마나 더 시켜야 속이 시원해. 나는 대꾸했다. 차씨 가문 얼굴에 똥칠을 한 건 제가 아니라 파티장에서 한유라를 사모님이라고 부른 당신들이지요. 백 여사가 부들부들 떨었다. 네가 우리 집에서 빨아먹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정 변호사가 말없이 기자들을 향해 정산 내역서를 배포했다. 혼인기간 3년 동안 윤지수 씨가 차 회장님 병원비, 본가 유지비, 채성그룹 자금 융통 등으로 차 씨 일가에 지출한 금액은 총 8억 7,200만 원입니다. 채성 측의 반박을 환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백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차진욱은 내가 내민 영수증 뭉치를 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 많은 돈 왜 나한테 제대로 말 안 했어? 수십 번 말했어. 그때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수야, 지금 바쁘니까 네가 먼저 처리해줘. 나중에 정산할게. 당신의 그 바쁜 일은 영원히 안 끝났지. 조정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차진욱은 조정위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전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90%를 주고 제 지분을 다 넘겨도 좋으니 이혼만은 안 됩니다. 조정위원이 나를 보았다. 전 합의 의사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 측에 명백히 있으며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4명의 권리 철회를 요구합니다. 차진욱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야, 네가 원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내 사과잖아.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끝이야. 그때 조정실 밖에서 와장창하는 소란이 일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산발을 한 한유라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쳐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단아한 백조가 아니라 도끼 품은 악귀 같았다. 차진욱, 나 경찰 조사 또 받고 왔어? 우리 아빠 재단까지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당신들이 나보고 채성 사모님 하라며. 왜 나만 독박을 써? 차진욱이 벌떡 일어났다. 유라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한유라는 악에 받쳐 나를 보았다. 윤지수, 네가 날 이 꼴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해?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담담히 말했다. 경찰이 널 부른 건 네가 디지털 서명을 도용해서고 재단이 털리는 건 횡령을 해서지. 내 기분 탓이 아닌데. 한유라가 백 여사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어머님이 서명 위조하라고 시켰잖아요. 윤지수는 친정도 없는 근본 없는 년이니까 밟으면 밟히는 호구라고. 윤지수가 진욱 씨 사랑하니까 끝까지 미련 못 버리고 찌그러져 있을 거라고 어머님이 그랬잖아. 조정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백 여사의 얼굴은 시체가 따로 없었다. 차진욱이 서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라가 헛소리하는 거다. 하지만 한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이 나한테 보낸 녹음 파일 다 있어. 진욱이도 어차피 능력 있는 본처랑 예쁜 후처. 둘 다 쥐고 싶어 하니까 네가 채성 안주인 자리 딱 차지해라라고. 차진욱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침내 온전히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와 한유라가 내 사랑을 철저히 짓밟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을 정 변호사가 조용히 한유라를 향해 말했다. 한유라 씨, 방금 하신 발언들 형사재판에서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제야 한유라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정위원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채성 이사회에서 파견 나온 주주 대표가 헛기침을 하며 차진욱에게 통보했다. 차진욱 대표님, 전산 조작 교사 및 권리무단 사용권에 따른 오너리스크로 인해 방금 전 긴급 이사회에서 귀하의 대표이사 직무 정지가 가결되었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 회의만이 처리될 겁니다. 차진욱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나를 보았다. 지수야, 너 진작에 우리가 이렇게 다 망가질 거 알고 있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그냥 당신들이 어둠 속에서 하던 짓거리를 햇빛 아래로 꺼내준 것뿐이야. 햇빛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썩어 빠진 것들만 타들어갈 뿐이지. 모든 진실이 까발려진 그날, 결국 채성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은하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전부 배임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하자 벼랑 끝에 몰린 차진욱은 체념한 채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우리의 법적 혼인 관계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한유라는 위조 및 배임 혐의로 출국 금지를 당했고 백 여사는 화병으로 입원했다. 조정위원 앞에서 최종 서명을 할 때 그는 펜을 들고 허공에서 한참을 떨었다. 이 서명을 하고 나면 정말 끝이라는 걸 실감하는 듯 했다. 차진욱 씨, 서명하시죠. 직원이 재촉하자 그는 마침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서명했다. 이혼의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발급되었다. 나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법원 입구에는 3년 전 구청 앞 혼인신고 날처럼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법원을 나서자 차진욱은 하얀 셔츠 차림으로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3년 전엔 일시간 내내 자기 휴대폰만 쳐다보느라 바빴던 그가 오늘은 내내 내 얼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입을 열었다. 아침은 먹었어?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진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수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자. 만약 그날 파티장에서 내가 유라를 소개하지만 않았어도 우린 계속 같이 살 수 있었을까? 법원을 나서자 밖에는 휠체어에 앉은 백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진욱이 좀 살려줘라. 쟤 매일 밤 술독에 빠져서 사람 꼴이 아니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백 여사님, 저희 방금 이혼 끝났습니다. 백 여사의 오열이 뚝 멎었다. 그때 출국이 금지되어 미쳐버린 한유라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달려와 차진욱의 팔을 잡았다. 진욱 씨? 변호사 군단 붙여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감옥 가기 싫어. 차진욱은 역겹다는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한유라, 난 너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었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의 차가운 태도에 한유라의 얼굴이 악독하게 일그러졌다. 나 때문이라고? 네가 본처 숨겨두고 젊고 예쁜 나한테 알량한 권력지라며 영웅 행세하고 싶어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세 사람은 법원 한복판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추악하고 비참한 진흙탕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알 바가 아니었다. 나는 몸을 돌려 길가에 세워진 차로 향했다. 지수야, 뒤에서 차진욱이 두어 걸음 쫓아왔다. 그는 몇 미터 떨어져 선 채로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앞으로 넌 행복할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당연하지. 당신 없이도 난 행복할 거야. 나는 활짝 웃어 보였다. 아니, 당신이 없으니까 비로소 행복한 거지. 나는 차에 창문이 스르륵 올라가는 동안 백미러 속 차진욱의 모습은 점차 작아지다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반년 뒤 연희동의 고즈넉한 양옥집을 개조한 내 새 작업실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경계, 경계. 내 삶의 선을 지키겠다는 뜻이었다. 창밖으로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흔들리고 아침 햇살이 마루 위로 따스하게 부서졌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내 머그잔을 숨기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식탁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라 명하지 않았다. 개업 첫날 채성그룹을 퇴사하고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한 수석 비서가 커다란 화환을 보내왔다. 진흙탕을 벗어나신 걸 축하합니다. 오수혁 정 변호사도 찾아와 최종 정산 내역을 건네주었다. 채성의 배상금은 전액 입금되었고 은하 프로젝트는 철저히 내 명의로 권리가 보호된 채 새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었다. 한유라는 사전자기록 위장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 여사는 나를 밀쳐 다치게 한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주주들의 거센 분노를 샀다. 결국 채성가 식구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고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된 차 회장님은 요양병원 VIP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쫓겨난 채 가족들의 발길마저 끊긴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차진욱은 평의사에 머물며 그룹 뒷수습을 하느라 폐인처럼 지낸다고 했다. 개업 한 달 후 나는 여성 스타트업 창업 포럼에 연사로 초대받았다. 원래 주최 측은 팸플릿에 전 채성그룹 윤지수 고문이라고 적었지만 나는 정정을 요구했다. 수정된 포스터에는 단 한 줄 경계, 징계, 창업자 윤지수라고 밝혀 있었다. 강단 아래에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대표님은 그 참담했던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나는 마이크를 쥐고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문은 언제나 제 뒤에 열려 있었는데 제가 억지로 외면하며 열지 못했던 것뿐이죠.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참으라고, 기다리면 그 사람도 언젠가 변하고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내 이름을 숨기게 만들고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강연을 마치고 무대 뒤로 내려올 때 출입문 쪽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차진욱이었다. 반년 만에 본 그는 예전에 그 날카롭고 오만했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지친 패배자의 몰골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조심스레 걸어왔다. 강연, 잘 들었어? 무슨 일이야?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예전엔 네가 혼자 그렇게 많은 걸 견뎌내고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모른 게 아니지. 나는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넌 그냥 내가 평생 묵묵히 다 감당해 줄 거라 편하게 착각했을 뿐이야.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떨어졌다.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내가 예전엔 네가 나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착각했던 게 부끄럽다. 나는 역게 미소 지었다. 나도 한때는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버려보니까 알겠더라. 못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없는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봤을 뿐이라는 걸. 차진욱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강남집 쓰레기통에 내가 버리고 온 그 남성용은 반지였다. 이혼하고 나서 나 이 반지 맨날 끼고 다녔어. 나는 그 반지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반지의 의미는 이혼한 전처한테 불쌍해 보이려고 끼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불쌍한 인생은 이제 당신 스스로 책임져. 내가 몸을 돌려나가려 하자 그가 등 뒤에서 절박하게 물었다. 지수야, 만약 시간을 돌려서 다시 그 연회장으로 돌아간다면 너 또 그 마이크 뺏을 거야? 나는 멈춰 섰다. 수백 개의 조명, 쏟아지는 박수 소리, 한유라의 손을 쥐고 나를 기만하던 남편,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고 스탠드 마이크를 쥐었던 내 모습. 내 진짜 목소리가 그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우던 그 전율의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당연하지. 나는 웃었다.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마이크를 빼앗았을 거야.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겨 포럼장 밖으로 나왔다. 오후의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조수석에 올라타자 기사가 물었다. 대표님, 작업실로 돌아가실까요? 나는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숨막히던 채성가족 단톡방도 족쇄 같았던 위치 공유 앱도 영원히 오지 않을 답장을 기다리던 메신저 창도 이젠 없었다. 스케줄러에는 오직 나의 고객, 나의 프로젝트, 나의 온전한 삶만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네, 돌아가죠. 차가 출발했다. 사이드미러 속 포럼장 입구에 덩그러니 남겨진 차진욱의 그림자가 점점 흐릿해지다. 이내 코너를 돌며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침내 완벽하게 떨어져 나간 나의 지독했던 과거. 나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수석에 둔 내 작업실에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쳤다. 기획안 첫 장에는 내 이름 윤지수 세 글자가 아주 크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오래전 혼자 침대에 웅크려 차진욱에게 물었던 밤이 떠올랐다. 언제쯤 사람들한테 내 이름 윤지수라고 소개해 줄 거야. 그는 늘 적당한 때가 오면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똑똑히 안다. 내 이름을 남의 입을 빌려 소개받기 위해 적당한 때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 이름은 애초에 내 입으로 가장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었음을.